자, 그러면 이어서 오장육부의 질병 중에서 토에 해당되는 비위장의 질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 건강이 좋을 때나 얼굴이 동그랗지 않더라도 비위장을 갖다가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유지한 사람은 현실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철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굉장히 신뢰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집을 나갈 때 무슨 가스불이나 불이나 무슨 이런 걸 갖다가 문을 안 잠그고 나갔다든지 또는 자동차 문을 안 잠그고 같아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퇴근할 때도 이렇게 가게 문을 닫을 때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데 토가 강한 사람은 토라는 것은 신념이에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토가 위장이 나쁜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퇴근을 한 번에 못하고 가게 문을 닫고서도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줄이 끊어질까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못타고 비행기는 더더군다나 못타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서 이 믿음이 한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실천 철학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이게 신뢰가. 실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천 철학보다는 이 동양의학의 토에 대한 어떤 철학 내지는 내면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장이 약하거나 토형이 건강에 앉을 때는 공상망상한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서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어떤 일을 처리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갖다 계속 미루는 사람들은 토위장이 약한 겁니다. 비위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갖다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거하고 실행하는데 그 갭이 전혀 타임 갭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약하면 의심하고 의처증, 의부증.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꼼꼼한 것 같죠? 이게 못 믿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구태여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언제 심해지느냐 하면 사자로 끝나는 해 2004년 한낮 11시 반에서부터 1시 반 사이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유전. 우리 식곤증이 심할 때. 그 다음에 한여름 끈적끈적한 여름 사타구니에 습기가 차는 여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서 이치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사나 어떤 사고체계나 어떤 생리체계를 갖다가 관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경제적으로 싼 값으로 어떤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떤 비효율적인 어떤 그 삶의 요소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족삼리 혈 중에서는 육합혈이에요. 육이 아니라 족삼리가 있는데 족삼리라는 것이 어디냐면 발꿈치 볼록 나온데 바로 오른쪽 아래가 족삼리입니다. 거기가 뜸 뜨는 자리에 뜸 뜨는 자리. 그래서 옛날에 서울로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 무릎이 힘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릎이 뭐예요? 위장이라고 그랬죠. 그 무릎을 그쪽을 관장하는 혈이 족삼리입니다. 거기다 뜸을 뜨고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신 한 10짝 만들어서 메고 족삼리에 뜸 뜨고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이 노래지고 코끝이 빨갛게 됩니다. 코의 끝이 빨간 것을 갖다가 이게 술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코끝이 빨개지는 것은 비장이 나빠져 갖고서 비장 췌장이 나빠져 갖고 생기는 비첨이라는 거예요. 비첨. 그래서 코끝이 빨간 사람은 뭐다? 토가 약한 사람입니다. 토가. 그 다음에 개기름에서 지성피부. 그러면 이게 토가 약할 때 얼굴에 개기름이 드는 겁니다. 왜? 토의 끈끈한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자생반작용으로서. 우리 인체라는 것은 위대한 기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느 레벨까지는 그것이 플렉서블하게 자생반작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가 부족하면 얼굴에 개기름이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술, 입병 나죠? 꿀 바르죠? 먹어야 되는 거죠. 하치통. 우리가 이빨에 대해서, 이 치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위에는 사람의 몸의 윗몸은 구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쇠철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래는 진흙 모양으로 단단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토가 뭉친 것 같은 것이고 이것은 쇠에 어떤 그 그물이 옮긴 것 같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잇몸은 이쪽으로 각종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같이 만들어 놔야 되고 이렇게 그물처럼 여기는 단단한 흙처럼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으로는 뭐 혈관이나 뭐 신경이 갈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 잇몸은 토의 단단한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래 잇몸에 풍치가 하거나 잇몸에 그 어떤 그 약해졌을 경우에는 단맛을 먹게 되면 아래 잇몸이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갖다가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젊은 분, 어느 정도 젊은 분이면 이걸 갖다가 아래 잇몸에 하치통이면은 물론 썩었으면 치과에 얼른 가야죠. 왜냐면 썩었지는 않았는데 잇몸이 계속해서 그냥 바람만 불어도 찬물만 닿아도 이게 통풍 아닙니까? 그래서 풍치 아닙니까? 이게 아프다고 그러면은 꿀물을 먹어보시는 꿀물. 그래서 상치통은 생강차, 하치통은 꿀물, 또는 하치통은 뭐예요? 기장살, 소고기 이런 걸 먹으면 엿. 눈밑이 페리카나처럼 벌럭해지고 눈꺼풀이 떨리면은 단맛입니다. 전두통, 살이 멍이 들고 주름이 많아 짜글짜글한 경우에는 단맛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두통은 짠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앞이 돌덩어리처럼 차고 아주 그냥 찬 경우에 이 전두통이 여기가.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애들이 여름에 아이스크림, 팥빙수, 수박, 냉수 해서 위가 단단해져서 냉기를 탁 들면은 순간적으로 여기가 돌덩어리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 이제 위경색이 된 거죠. 단단하고 돌덩어리 차게 되면은 여기를 갖다 뜨뜻한 걸로 지지거나 위를 갖다가 뜨뜻한 물로 지지게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실려서 뭐 위가 경색이 돼서 가는 와중에라도 여기를 갖다가 위를 갖다 따뜻하게 하거나 여기를 갖다 따뜻한 어떤 그 물로 지지게 되면 금방 낫는 겁니다. 그래서 끈끈한 거하고 관계된 것이 마찬가지죠. 개기름, 군침. 손이나 눈꺼풀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게 토기가 부족한 거죠. 아프고 시린, 무릎이 아프고 시린 경우. 이건 나중에 이제 위경이 무릎의 정중앙을 통하는. 그 다음에 응고가 안 돼, 응고가. 피가. 커피가 터져도 응고가 안 되고, 치질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하혈도 응고가 안 되고, 당뇨가 이제 토에 췌장이 약해서 생기는 건데, 혈액이 응고가 안 되잖아요. 당뇨 걸리면 침 안 놔주잖아요. 1침으로 병을 갔다가 한 번 침 나서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응고가 안 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커피 터져서 레이저로 지져도 응고가 안 되는 경우는 꿀물이나 소고기나 이렇게 엿이나 식혜나 이런 걸 먹으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약하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의처증, 의부증, 모든 물건과 사물과 인간과 아무것도를 못 믿는 겁니다. 이게 토가 아주 약하면은 큰일이에요. 이거는 실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토가 굉장히 강하면은 믿음이 있고 자기가 믿는 것을 갖다가 고수하려고 변칙을 싫어하죠. 토가 너무 왕하면은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이거는 시기심이 하고 뭐 이게 골 아픈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토에 대한 것이 이렇게 어떤 믿으신 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이것이.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토가 약해야 되지만 사람 자기가 하는 행동 아주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엄청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치매 같은 것도 이것이 이제 어떤 믿음 부족으로 해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비장, 시장이 아니라 췌장, 위장, 비경, 위경, 충매, 기육, 살이죠.
배통물이 무릎, 대퇴부, 입, 입술 이렇게 되는 거죠. 혀는 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맥은 이제 나중에 맥상할 때 다시 나오지만은 땅이 나락갈 때는 동그란 이게 1원짜리 동정, 10원짜리 동정, 10원짜리 동정 같이 동그란 이런 맥이 나오는 겁니다. 10원짜리보다는 조금 작은 1원짜리 동정 이렇게 동그라미. 단 것을 먹어야죠, 뭐 이건. 신 것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위장이 나쁘면서 눈꺼풀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신 것을 먹으면 위궤양인데 속이 쓰린데 이 신 것을 먹으면 엄청나게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고 무릎이 아플 때 노란색의 트러스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선전해. 무릎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약효과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단맛, 향내 나는 맛, 꼬른내 나는 맛. 꼬른내 나는 맛이 뭐냐면 김장김치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갔을 때 처음에는 맵고 짜고 시고 씁쓸름하고 군등내 나고 고른내 나고 이 고른내 나는 것이 위장병 환자가 이 고른내 나는 묵은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기장살, 핏살, 참외, 호박, 대추, 감, 대추차가 이게 속쓰리고 그럴 때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단맛이 있죠. 단맛. 이런 것들이 다 집중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머리가 깜빡깜빡하는 학생들, 깜빡깜빡하는 직장인들, 사회생활할 때 모든 문제를 풀다가 계속 끊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엔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집중력이 좋아요. 문제 하나 풀다가 강의하다가 뭐하다가 회의하다가 토론하다가 계속해서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집중력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집중력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자꾸 공부를 하다가 어디까지 했는지 끊어지는 사람, 연구를 어디까지 하냐 끊어지는 연구자, 뭐 그 어떤 집중적으로 추리를 하다가 그 추리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 이게 다 이게 단 거를 안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 소고기. 소가 위장이 4개라고 그랬죠. 소 위장을 먹으면은 웬만한 토의 병에는 엄청나게 소천약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고구마, 꿀, 설탕, 엿기름, 인삼차, 칡차, 구차. 인삼차는 원래는 토의 기운인데 씁쓸한 맛도 이제 굉장히 많죠. 요새 재배하는 인삼은 특히 더 쓴맛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당귀, 맹문동, 감초, 인삼. 감초 얘기하셨죠. 감초는 달구도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훌륭한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구기자고 이게 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약재도 여러분들이 한약재 본초 강목이나 여러분들 갖다 이런 걸 갖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약재의 기는 차고 뜨거운 걸 얘기하는 거고 미는 맛을 얘기하는 거고 성은 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미성을 갖다가 한약재를 갖다가 한약이고 양약이고 음식이고 다 기미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것만 먹으면 머리를 혈관에 피가 올라가서 이게 터져요. 너무 찬 것을 먹으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뇌경색이 썩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약은 다 차요. 찬 것만 먹으면 애들이 양약을 많이 먹이면 머리를 피가 안 가고서 생각을 하기 싫어요. 이게 기의 역할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삼을 많이 먹으면 인삼 같은 보약을 많이 먹으면 머리를 피가 다 올라가고서 얼굴이 벌개지고 뭐 나중에 뇌혈로 해서 혈관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미는 5가지 맛, 오장육부에 관련된 거고 성은 약성, 아스피린은 진통해열제, 그 다음에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 지사제는 설사를 안 나게 하는 거. 이런 약성 아니에요. 약성. 약성은 그런데 이런 모든 약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와 성을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 중에서 3분의 1만 고려한 거라고 이게. 당귀는 단맛. 단맛. 이거 미만 고려한 거죠. 당귀의 약성이 있고 당귀가 얼마나 차냐 더우냐 뜨거우냐를 갖다 또 얘기를 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현대공학과학적으로 보면은 인터널 에너지가 큰 거죠. 인터널 내부 에너지가.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 안에 뜨거운 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인삼은. 그 다음에 감초는 냉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현대가 과학 문명이라고 하지만은 극히 지엽적인 일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시야를 갖다 넓히지 않으면은 이게 1차적으로는 자기 병에 걸려서 회복이 안 되니까 본인이 최대한 대로 손해고 엄청난 돈을 쓰게 되고 그 병마에 시달리는 동안에 창의적인 일, 활동적인 일, 어떤 가족에 대한 일을 못하니까 그것도 엄청난 손해니까 이것이 말도 못한 그런 큰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병을 갖다 자기가 어느 정도 병원에 가서 결정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받기 전에 진단을 받기 전에 웬만한 병은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이 현대를 갖다가 살아가는 수신제가 하는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보십시다. 자, 경락, 비가 어디로 갔어요? 이게 무릎을 관통하고 있잖아요. 가슴을 관통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가슴의 문제가 유방의 문제가 생긴 것은 아까 심포삼초하고 위장병하고 같이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아프거나 대퇴부로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대퇴부에 멍이 들거나 무릎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다 이제 뭐예요? 위장병, 비장병이라는 거죠. 췌장까지도 다 토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동양의학은 포괄적인데 토가 비장, 위장, 췌장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대퇴부, 가슴,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톱맨 왼쪽 거기에 통풍 걸리는 자리 이렇게 발톱이 있으면 여기에 통풍 걸리는 자리가 이게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 조경명 위경이면 이 여태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발가락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무릎 정확하게 무릎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허벅지 통과하고 있잖아요. 가슴 통과하고 있죠. 이 눈꺼풀 아래 눈꺼풀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술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 그러한 오장육부의 기운에 의해서 그러한 인체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인체기관의 기운을 갖다 주기 위해서 뭐예요? 경락이 뭐예요? 어떤 그 오장육부의 기운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도. 그러니까 이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위, 축맥해서 이게 다 이렇게 안쪽에 이게 배 가운데를 갖다가 통과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거는 이제